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법 강의하는 정석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3, 4월 달에 개념 완성 강의, 그러니까 오전 강의하고 또 오후에 시행하는 기출문제 특강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강의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시연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달, 4월달 되니까 여러분한테 꼭 당부 말씀드릴 거, 영혼이 없는 공부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혼이 없는 공부란 무엇인가? 강의만 듣는 거죠. 강의만 들었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강의만 듣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공부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이 3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3월부터는 철저하게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나오는 공부란 어떤 것인가? 세법이라는 과목은 암기가 우선이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런데 모든 파트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이해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 그 이해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점수할 것인가, 이 실력을 키우는 게 바로 3월달 수업이 될 겁니다. 3, 4월달에 오전반에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오후에 기출문제 특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전반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개념 완성 강의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는 제가 이런 걸 제시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때 과연 어떤 문제를 풀 정도로 이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실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걸 먼저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 세 개의 지문인데 다 공통점은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이죠. 자, 이 내용 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풀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풀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할 문제 제시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 제가 이제 여러분 초보라고 생각하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걸 공부하죠. 소득세.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부릅니다. 소득세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철저하게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는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과세 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세금 계산은 누가 할 것이냐? 내가 합니다. 납세 의무자 본인이 하는데 언제 할 것인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때 하는 신고를 확정 신고 납부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게 있죠. 자, 이 중에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했다 이자를 받겠죠. 그런 이자를 이자소득이라 부릅니다. 배당소득은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배당금을 저한테 주는데요. 그러면 받는 게 바로 배당소득. 자, 그다음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그리고 연금소득은 연금에 가입했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연금소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우리 법에 열거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이런 것을 기타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회사 다니다 퇴직했다, 퇴직금 받겠죠. 이게 바로 퇴직소득. 자, 그다음 양도소득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땅이나 건물을 팔 때가 있습니다. 팔아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 보통 2배사 근연기라고 부릅니다. 이걸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럴 때 종합과세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신 퇴직금 받은 건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분류과세고, 양도소득도 따로 떼어내서 세금을 계산하죠. 이때 쓰는 말이 분류과세다,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지금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볼까요? 회사 다니면 월급 받겠죠. 월급 받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조금씩 모아서 이번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놨는데요. 임대 놓으면 월세 받겠죠. 월세 받는 게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이 있고 오피스텔 임대 놓고서 월세 받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월급 받는 것과 월세 받는 사업소득을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모두 다 종합소득 안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소득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내가 아까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임대놨대. 월세 받는 것을 부동산 임대업이라 부르면서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이다, 이런 단어 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여기까지 출제합니다. 주거용 건물을 임대 놓고서 월세 받는 게 있고,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 놓고서 월세 받는 게 있습니다. 자, 용어를 설명드리면 주거용 건물은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임대 놓고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볼까요? 상가를 임대 놓고서 월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용어를 설명드릴 텐데 꼭 좀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소리 내어서 따라 읽으시라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럼 나오는 단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음식점을 갖고 설명드립니다. 음식점. 자, 지금 내가 음식점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종합소득 중에 하나인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소득. 자, 여기에서 총수익 금액은 내가 음식을 팔면서 받은 돈. 이게 바로 총수익 금액이죠. 그리고 필요경비라는 것은 음식을 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재료 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이 되겠죠. 월세 같은 임차료 내야 되겠죠. 그런 게 바로 필요경비라는 겁니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나오는 금액, 소득금액, 이것도 역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득금액.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는 이런 단어까지 출제합니다. 결손금. 사례를 갖고 설명드리는데, 자, 조금 전에 총수익 금액은 음식점에서 음식 팔면서 받은 돈이죠. 필요경비는 그 음식을 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고, 뺐더니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 기억하시면 되는데, 총수익 금액이 100인데 필요경비가 3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100에서 30을 빼니까 플러스 70이 나오죠. 이때 70을 소득금액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총수익 금액이 100인데 필요경비가 더 많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130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우리 세법에서는 보통 마이너스를 이렇게 세모로 표시합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를 뭐라 부른가? 결손금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하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뺐더니 플러스 나오는 것을 소득금이라 부르고, 마이너스를 결손금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될 것인가?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나온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건데 제가 필수에는 다 적어드립니다.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플러스를 소득금이라 부르고, 결손금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다. 마이너스.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까 종합소득은 2배사 근현기인데 합쳐서 계산하는 거죠. 사례를 갖고서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근로소득이 100이었다고 볼까요? 100?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50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치니까 150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이 100인데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50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결손금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도 역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100에다가 마이너스 50을 합치면 결국 50이 나온다는 얘기죠. 50.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플러스는 합치는데 마이너스를 결손금이라 부르면서 역시 합친다는 거, 이걸 개념을 잡으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요즘에 또 물어봅니다. 자, 아까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었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을 임대해 놓고서 월세 받는 게 있었고, 비주거용 건물 상가 임대해 놓고서 월세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에서 마이너스가 나왔고 비주거용 건물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볼까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100이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 주거용 건물이 마이너스 50이 나왔다고 볼까요? 근로소득 100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 마이너스 50을 합칠 수 있는가?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결손금을 공제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100에다가 50을 빼주니까 정답은 5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선 비주거용 건물 상가를 임대놨는데 마이너스 50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거죠. 요건 공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100 있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마이너스 50이 나왔다.
요 50을 100에서 빼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근 시험은 여기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전반에 사례를 갖고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의 2배사 근연기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 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뺐을 때 플러스를 소득금이라 부르는 거죠. 마이너스를 결손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플러스인 소득금액과 마이너스인 결손금을 합치느냐 못 합치느냐 판단하는데, 이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빼줍니다. 마이너스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마이너스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린 다음에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저희가 꼭 풀어낼 문제 한번 이제 검토하는 거죠. 자, 같이 볼까요? 1번은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이게 세법에 대한 표현인데,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죠. 주택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를 지금 임대놨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결손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금액 때 공제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이렇게 2022년도 33회 출제됐었고, 또 두 번째 문제.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손금이 발생했대.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금액 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죠. 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됐었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을 임대놨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결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금액 날 때 공제한다. 이건 맞는 얘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최근이라는 것은 올해 시험 대비로 과거 10년치까지만 최근입니다. 10년보다 훨씬 전의 거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세법은 이렇게 기출 패턴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는 별로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결손금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결손금이 뭔지는 개념을 잡아드려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 것인가, 이런 걸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3월달, 4월달 오전반을 들으시면 그동안 세법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셨던 분이거나 또 처음 하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용어도 설명드리고, 같이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 풀 것인가, 이런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 수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 수업으로 가는 거죠. 오후 수업은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라고 하는데, 그날 공부한 범위 내에서 최근 10개년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특강에서도 여러분한테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고자 오전반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부한 소득세 다시 설명드린 거죠. 과세 기한이 있고, 소득세 세금 신고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하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다.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 회의소득, 양도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라 부른다. 퇴직소득은 따로 계산하죠.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합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오전 수업을 듣고 오후 수업을 바로 연결해서 들으면 오전 수업 들을 때 조금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오후 수업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또 여러분 들었던 얘기 들으니까 자신감이 이제 넘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포인트 말씀드리는데, 사업소득의 대표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있죠. 최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상가. 그런데 결손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출제한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하는 것이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에 별표 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설명드린 거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금이 빼면 플러스를 소득 금액이라 부른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결손금. 마이너스는 결손금. 그래서 다시 한번 플러스는 소득 금액, 마이너스는 결손금. 오케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하는 거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최근의 기출문제 같이 푸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은 문제 풀면서 동그라미를 잘 쳐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제일 먼저 동그라미는 이거죠. 부동산 임대.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파트,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처음에는 5개 지문 다 못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끊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2번 볼까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죠. 맞고. 자, 2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인데요. 결손금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를 표현할 때 공제한다. 맞죠? 이렇게
오전 시간에 공부한 거를 딱딱 키포인트 찾는 거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세법은 한 문제 갖고 안 됩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4번 문제 키포인트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역시 5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죠. 거기에서 결손금이 나왔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때 공제한다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키포인트 찾는 연습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5번 문제인데 부동산 임대업. 뭐 이것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 1번에 봤더니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 연상하라는 겁니다. 이걸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그럼 빠르게 상가 임대 났구나. 근데 거기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대.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형사 때 공제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사항도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 4월 달에 시행되는 오전반 개념 완성 강의와 기출문제 특강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니까 영혼이 없는 공부는 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강의만 듣고 그러면 점수 안 나옵니다. 시간 낭비다. 철저하게 점수가 나오는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뭐냐? 세법에서 암기보다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데 용어가 가장 기본입니다. 용어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파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를 철저하게 공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제 풀 때 무슨 단어 보고 풀 것인가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오후반에 기출문제 특강할 때 같이 찾는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자신감이 쑥쑥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3, 4월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이제 큰 흐름 잡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는 몇 가지가 암기가 까먹을 때도 있겠죠. 그럼 다시 찾아가서 또 보는 거다. 그래서 항상 세법 공부하실 때는 뼈대를 잘 잡아야 됩니다. 뼈대를 잡을 때 용어를 철저하게 이해해 두시고 또 그와 관련돼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걸 파악해 있지만이 앞으로 출제될 것까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